엄청 성실하신 것 같아서 진짜 아이들이랑도 너무 잘 놀아주고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워너비 남편인 거예요. 성실하고 네, 아이들이랑 맞아요. 제가 첫날 녹화 끝나고 가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찐으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김학배 씨가 제일 나은 거였어.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게 저희 남편이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번 기수 중에 최고의 남편입니다. 1등이십니다. 이런 내가 여기서 제일 낫다는 얘기를 듣다니 저도 나름 어느 정도는 좀 막장인데 너무 웃겼고 씁쓸했던 것 같아요. 아빠 다녀올게. 양치질 잘 하고, 알지? 내 비전자리 어땠어? 향기 됐어. 뽀뽀. 뽀뽀. 뭐야 이 와중에 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혜림 씨. 출근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처음 봐요. 출근하니까 이스캠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그쵸. 네. 맞아요. 뽀뽀 처음이야. 지금 이 판에 무슨 뽀뽀를 하고 있냐고. 출보 처음입니다. 저건 출보. 좋네. 저건 좋아요. 저건 좋아요. 저건 아니, 필요해. 우리 혜림 씨 아까 내가 봤을 때 다 알아봤어. 헤어질 마음이 1도 없어. 아유, 아유 정말. 아이고. 다녀올게. 우와. 지금 배달 일을 시작하면서 경력은 약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부족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리 운전도 하게 됐었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서 이제 돈을 벌 궁리를 했어요. 우리 남편분 열심히. 저희 집 옆에 이제 배달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광고판을 보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사는 거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14시간까지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와. 그때는 진짜 하루에 잠을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밖에. 거의 못 주무시겠다. 요새는 10시간 정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일주일에 그러면 며칠 쉬세요? 안 쉬어요. 그럼 한 달 동안에 며칠 쉬세요? 안 쉬어요. 하루도 안 쉬세요? 뭐 놀러 가야 된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안 쉽니다. 우리 남편분이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쉽니다. 저도요. 일하는 게 좋으시구나. 저는 그게 일할 때가 약간 진짜 순전히 저만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분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오히려 저는 쉬는 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역시.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대략 한 평균 500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서 1등 찍은 적도 있거든요. 되게 인사는 좋아요. 와. 저희 네. 근데 왜 9시에 나가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나갔었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육아에 좀 버거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육아를 좀 도와주고? 낮에 이제 좀 그러니까 야간 하게 좋았어. 됐어요. 지금 좋았어. 되게 다정하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5, 600 이상 벌려면 최소한 저녁엔 나가야 되는데 9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들어오는 콜을 거의 웬만하면 전부 다 받고 무조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쉬지 않으면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맞아요. 지금 그 시간에 애가 셋이. 육아 때문에 그거를 좀 포기하고 9시부터 나가서 뭐 잠을 저 줄이고. 새벽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 600 버는 건 진짜 열심히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높게 네.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 노는 사람 수두룩한데. 여기 뭐 다 거의 다 노는데 뭐 보통 놀자 보통. 죄송합니다. 네. 성실한 건 인정해요, 저도. 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살았죠. 아이고야. 그래 5시까지. 어유 세탁까지 본인이 하고. 꼼꼼하고 부지런하네. 입만 닫으면 맞아 맞아. 아무 문제가 없네. 이 너무 사람. 좋은 분이네. 입을 자꾸 벌려가지고. 오빠! 오빠! 일어나 이제 애들 데려다 줘야 돼. 뭐 이제 잤는데 자자마자 오빠! 1시간 반 만에 가. 너무 힘들죠. 아유. 오빠 얘가 있네. 어머나. 응, 우리 응아 있어. 아이고, 아빠가 좀 졸려서 힘을 못 쓰는구나. 자, 꼭 잘 다녀와. 전화기 챙겼지? 잘 다녀와. 사랑해. 아이고. 아들 잘 다녀와. 사랑해. 진짜 이상한 아빠인 줄 알았는데 좋은 아빠. 아까 맥 얘기할 때랑 완전히 다르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잔 다음에 아이들 이제 등원을 제가 챙기고 있고 와이프가 이제 뭐 먹고 싶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식사하던가 김밥집 어디로 갈까? 오빠, 아이고 아이고. 오빠? 1시 50분. 또 깨. 아니 3시간 잤는데 잠을 저렇게 자면 어떻게 살아? 아이고야. 또 아이들 데리고 오고. 그 초코 버블티요. 응? 집에 가서 목욕 스피드로. 알았어. 초스피드로. 이제 5분만 놀고 이제 하나씩 나올 거야. 알았어? 오케이. 가. 고고고고고. 애들한텐 그래도 또 비교적 잘하네. 욕만 안 하는데. 말을 막 해서 그러지 말만 안 하면 입을 꼬매. 나는 또 아까 애들한테도 말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되게 못된 아빠인 줄 알았는데 잘해. 아니네. 잘하는데 잘하는데. 우리 남편 잘한대.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이 사람아. 아이고. 아유. 자, 주접 떨지 말고 빨리빨리 해. 난 누워서 할게. 아까 다른 얘기에 비하면 주접은 애교 아니야? 애교죠, 애교죠. 그냥 애들한테 장난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거는 저는 화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제가 화내는 걸 알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화내는지. 누나 옷 입히잖아, 이 새끼야! 잠깐.
아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애들이 장난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 솔직히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닥쳐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금방 따라요. 그 말만 좀 이렇게 그죠? 순환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한테 뭐라고 하고 막 그래도 너네는 그러면 안 되는 게 너네한테 뭐라고 하거나 너네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치? 엄마가 볼 때 아빠는 니네한테 잘하는 아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는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인 거야. 와 진짜. 아이고 우리 학배 씨 예. 이거 보면서 다른 걸 느끼지 말고 저는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상 중간중간에도 네. 아내는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있는 그대로 다 나갔을 때 우리 남편이 너무 좀 욕을 먹을까 봐 중간중간 자기 혼자서 남편 실드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느끼지 말고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 왜냐면 진짜 되게 복 받았어요. 에? 이렇게까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험한 소리를 다 듣고도 남편 욕먹을까 봐 이렇게 편드는 아내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어? 진짜 이런 데서 사랑을 느껴야 된다고. 그게 인간이라고. 아유. 나도 뭐 항암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항암이라 6시간 이후부터 일주일 사이에 모든 부작용이 완전히 끝난대. 얼마나 힘들길래 머리카락이 다 빠져. 나 그게 너무 무서워서 머리를 미리 자른다는 거야. 내가 머리카락에 미련은 없는데 나랑 보면서 기운을 내. 귀엽지 않아? 아니 이 사람이 나는 거울 안 보면 되는데 앞에 두 빡빡이가 있으니까 내 머리도 빡빡이구나 더 느껴질 거 아니야. 어? 와이프가 이제 항암 치료하고 머리카락이 이제 빠진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가지고 머리에 기셨구나. 자기도 밀고 오고 애기도 밀고 왔더라고요. 고마웠죠, 되게. 되게 좋아하셔. 고마웠대. 되게 좋아하잖아. 좋아해. 되게 좋아. 아유, 저 사람이 같이 사는 이유가 겁나게 막 막말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막 진짜 사람 막 미치게 해놓고 따뜻한 게 있어. 어쩌다가 저런 거 하나 하고 오면 또 그냥 감동받고 오빠 고마워. 아내가 지금 남편을 또 되게 좋아하는 분이 또 나오셨어. 아, 내 편이야, 내 편. 조력자. 보통은 근데 우리 그동안은 아무리 남편 좋아하고 이래도 싸웠거든요. 다른 분들처럼 진짜 악다구니를 쓰면서 싸우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근데 그렇게 자꾸 마음에 담아두고 참다가 진짜 암이 오신 것 같아. 아, 그래서 진짜 너무 그런 것 속상해. 같아, 진짜. 너무 아, 속상해. 스트레스가 혼자서 삭히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뭐 평소에도 이렇게 참진 않았다. 뭐 본인이 저도 느끼기에? 제 모습 보고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저는 그 이상을 겪었었기 때문에 제가 암이 걸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돼서 좀 저도 뭐 황당하고 아내도 화를 많이 냈다 본인한테?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은 좋아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지. 떨린다. 물 마실래? 좀 쉬었어? 응? 좀 쉬었어? 어떻게든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3개라니까 좀 놀랬다.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었고 좀
무서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 빨리 이제 항암 치료해야 된다.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할 거 생각하니까. 예, 아버님. 그 병원 잘 다녀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참 이렇게 용기를 내고 좋았다. 아이고 아버지 아버님도 정말. 진짜. 알겠습니다. 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예,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아이고 참. 와 쉽지 않은데 와. 아이고. 그래서 뭔 일인데? 아니, 그냥 오늘 그 혜림이 검사, 조직 검사한 거 나왔고.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3기 정도로 지금 진행 중이니까 빨리 이제 항암 치료한다고. 얘기 듣고 뭐 심해진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단계 원래 이제 암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고 형수 멘탈이 어쩌냐는 거지. 걱정을 하네 시동생도. 계속 옆에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계속 또 부딪혀. 아, 진짜 환장하겠다. 애들이 부모 눈치를 되게 많이 봐. 그래도 응? 어렸을 때 우리보단 낫잖아. 우리는 걔 새엄마들한테 얼마나 그냥 처럼 응? 막 그렇게 했냐. 아휴. 내일은 별로 생각하기 싫어. 제 아버지가 좀 그 훌륭한 아이고. 이제 친엄마 포함 엄마가 4분이 계세요. 어머니가 4분이세요? 아이고야.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2분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한 2년, 3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데리러 왔었어요. 제 아버,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새엄마랑 지내면서 기원을 차렸었는데 거기 이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 말씀이 연탄 창고에서 애들 키웠대요. 저랑 제 동생.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나. 정말 진짜 제 동생은 아직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음이 좀 아프긴 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피크 찍었던 게 이거 때 아니야? 응? 그 같은. 야, 여기는 진짜 아직도 응? 그러니까 난 이게 걔네를 생각하면 욕밖에 안 나와. 우리 부자 다 찢어놓은 근본인데 근본 원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진짜 에휴 얼마나 그랬으면. 저희 이제 제 아버지와 이제 저희 그 관계를 이제 갈라놓은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제 도시가스 이제 시공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아버지를 나쁘게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세뇌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랑 이제 트러블이 나서 이제 독립할 때까지 제 앞으로 된 통장 하나가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근데 그걸 부추긴 게 나예요. 자기 이제 자식들, 이복 형제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이제 전에 살던 집이 명의 이전됐었고, 그 여자는 자기 자식들을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부자를 이렇게 찢어놨다고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이건 뭐 저희가 실드를 쳐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여성에 대한 증오나 그 잘못된 인식이나 이런 게 새 엄마들한테 안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부터 약간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게 바로 우리 형제의 유대감 아닐까. 아니지, 우리는 금전적인 관계로 엮여 있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그래, 그거는 응? 내가 형 열심히 집에 내가 갑이야. 열심히 하고 있잖아. 동생한테 이제 좀 금전적으로 많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제 도움을 받았었고, 뭐 막 몇백씩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을 받았었고. 얼마 정도 빌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빌렸어요. 사이가 좋을 수밖에. 유지할게.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진짜 서로 뭐 형제 말고 의지할 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더 애틋한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이제 동생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고마워하고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부모나 이런 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아이들에게 저랑 비슷한 아픔을 똑같이 되물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배는 고픈데 밥 먹기가 힘드네. 배가 안 고프다. 입맛에 맞아? 맛있어. 나는 남이 해준 밥은 다 맛있어. 맛있게 드셔서 다행이다. 솔직히 제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네. 때리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좀 억울한 게 많아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 장면만 보고 그러니까 저를 판단하시니까 저도 억울해요. 이 사람은 말로만 했는데 저는 증거라는 증거 다 냈는데 괜히 이 얘기 꺼냈나? 아니, 저는 생각은 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폭력과 욕설과 바람은 안 되는 건데 지금 하나씩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아우, 화면 속에 내 모습은 진짜 응? 폭풍 그 자체더만. 응? 근데 잘하시는 면들도 많으니까. 엄청 성실하신 것 같아서 진짜 아이들이랑도 너무 잘 놀아주고. 인천 남편분이 저랑 더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고 진짜 인천 남편만큼만 아이들한테 해줬어도 전 진짜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워너비 남편인 거예요. 성실하고 아이들이랑. 저희 신랑이 그렇게 일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단점은 하나잖아요. 욕. 네, 욕만 안 하시면. 되게 이게 참 응? 응? 우리 부부가 그나마 제일 정상이다. 버라이어티한 저런 부부들을 보니까 우리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이다. 확실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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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캠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검사의 정확한 명칭은 폴리그래프 테스트인데요. 이게 100%는 아니에요. 너무 막 열받거나 흥분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림 씨의 심리생리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남편을 버렸을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의외예요.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김학배 씨를 엄청나게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과는 뭐 안 물어봐도 되겠죠? 네. 당연히 진실입니다. 조용하게 지팔직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혜림 씨 만약에 학배 씨가 바람을 폈다거나 아니면 폭력을 썼다. 그래도 봐줄 거예요? 저는 마약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찐사랑, 찐사랑. 찐사랑. 진짜 천사. 인생보다. 제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은 평생 업고 살았어요, 진짜. 제가 첫날 녹화 끝나고 가면서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알아요? 찐으로. 끝나고 나서 보니까 김학배 씨가 제일 나은 거였어.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요. 여긴 바람 폈죠. 여긴 때렸어. 입만 안 벌리면 사실 저 사람이 뭐 크게 욕먹을 일이 없거든요. 뭐 다른 건 없어. 그냥 입이 이게 주둥이가 문제지. 저도 여기 와서 많이 느낀 게 저희 남편이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사람이구나. 이번 기수 중에 최고의 남편입니다. 1등이십니다. 이런 내가 여기서 제일 낫다는 얘기를 듣다니 저도 나름 어느 정도는 좀 막장인데 너무 웃겼고 씁쓸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남편 김학배 씨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당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가 정말 기생충이라 생각합니까? 검사 교육과 엄마가 나올지도 모르고 달라고 깨웠어요. 그랬더니 짜증을 내고 이러면서 기생충이라고 하거든요. 당신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아내가 정말 기생충이라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혜림 씨가 가장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한테 기생충이라는 얘기를 한 거에 진짜 이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진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 진심으로 홧김에 얘기한 겁니다. 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진실. 진실? 네. 진실. 진실. 진실이요. 진실? 네.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거다. 네. 검사 결과는 거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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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할 때 호흡이 불규칙하고 땀 반응도 나타납니다. 왜 저게 거짓으로 나왔지? 진짜 놀랐습니다. 한 해를 맹세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학배 씨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면 기생충 네. 이 생각을 없애버리란 말이에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는 아 그래 아니야 나는 이거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은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그게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경제활동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니까. 네, 저는 뭐 특별히 뭐 기분 나쁘거나 하진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 보여주세요. 당신은 부부관계를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입니까? 예. 예. 아니 이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냥 이게 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그러면 자기 이혼하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거 안 지키면 이혼하겠다는 게? 근데 원래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아 오만정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런 소리 하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내가 보살이 아니라 이분이 보살이네 진짜. 결과를 뭐 발표할 굳이 뭐 안 하지. 자기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는데 뭐. 결과는 진실입니다. 그 어떤 반응도 없이 명백한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게 문제예요. 꼭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생각을 해서
다른 거에서 점수를 따는데 딴 만큼 까먹어요. 참 희한한 스타일이에요. 자, 지금부터 최종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학배, 안혜림 부부 입장해 주세요. 솔직히 이제 긴장 많이 했고 이제 마음도 좀 무겁고 만약 반대 결과가 나오면 어쩌지? 막 이런 두려움? 너무 떨렸어요. 진짜로 이제 이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남편이 어떤 요구를 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아요. 캠프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네. 캠프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남편 김학배 씨와 아내 안혜림 씨는 실제 이혼 숙녀 중에 캠프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를 막 처럼 그렇게 낮추면서 그만 좀 징징대 진짜. 남편은 아이, 이혼 숙녀 캠프 사상 가장 심한 막말로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요. 심지어 오빠 나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난 너랑 하려고 결혼했다고. 너는 암이 아니면 나랑 100% 이혼이라고. 인간으로서 이게 할 소리입니까? 정말 제가 무지막지했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느꼈으면 다행이고. 네. 최소 주 1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치된 이후에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혼하는 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80% 이상. 과연 이 부부가 지금처럼 사이좋은 모습을 유지할지 아니면 남편의 막말이 또다시 반복될지 앞으로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조정장님, 이 내용을 조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부는 이혼 의사가 있어서 캠프에 참여하셨는데요. 지금부터 서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 측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뭐 남편분의 귀책 사유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막말이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저희는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2천만 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당황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남편의 기책 사유가 좀 많았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받고 싶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입에 올리기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뭐 너를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고 너랑 하고 싶어서 만난 거야. 우리 아내분뿐만 아니고 어떤 분이 들어도 도가 지나친 막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 그 발언과 관련해서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너랑 하고 싶어서 만났어. 근데 만났으니까 사랑에 빠졌고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다. 이 중간에 그게 좀 빠졌어요. 중간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서 결혼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사랑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당연히. 물론 도가 좀 지나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가정생활에 파탄을 일으키는 정도의 그런 발언들의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의도가 네. 그 좋다고 해가지고 모든 발언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저도 또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딸들이 커서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것도 오해라고 하실 건가요?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아, 근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어요. 네. 남편분이 꾸준히 10년째 구독하고 있는 게 바로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남편분은 그게 약간 최고의 칭찬으로 사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나쁜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렇죠? 꾸준히 10년째 찐 구독. 근데 왜 하필 이 잡지를 예를 든 겁니까? 이거 제가 그냥 구독하고 있는데 그냥 가끔 영상 뜨길래 그냥 구독을 쭉 오랫동안 해오신 구독자인 거죠? 10년 된 거. 아 이게 10년이나 됐어요? 예? 10년이나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체감상 그렇고 아이콘이 근데 맨 뒤에 있어요. 거의 안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게 자주 보는 게 앞에 있거든요. 네, 맨 뒤에 있습니다. 진짜예요. 꾸준히 10년째 찐 구독.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거? 남편분이 직접 얘기한? 진짜로요? 난 변호사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정말이에요? 저랑 함께 한 거잖아요, 같이 계속.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유대관계가 깊었구나, 매니랑.
이건 뭐 남편 편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은 네. 저분이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 거기에 나오는 모델이 제일 성공한 거다라고 좀 의도가 착각하는 네. 그 부분은 좀 있다. 맞아요. 따님분들이 그렇게 되게 예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칭찬하는 게 그거랑 연계해서 한 것이지 애들은 무슨 뭐 성인 뭐 잡지 모델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혹시 조 총장님도 잘 아시죠? 알긴 알지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그게. 예. 뭐 이게 굉장히 좀 그 첫날에도 제가 애매했던 게 맥이란 잡지가 건전하죠.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그 뭐 그런 치우친 네. 그쪽만 강조하는 잡지는 아니다라는 거 맞습니다. 제가 좀 네. 말씀드리고 이거는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죠? 또 그 네. 보시는 아니, 분들이 유명한 오해할 정보가 수 많나요?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의도인지는 이제 충분히 그렇죠? 아는데 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럼 아니, 의도가 그게 아니시라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 같지는 말아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네. 거는 우리 맞아요. 모두가 다 알고 알죠. 있는데 네. 저분은 의도가. 제가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뭐 얘기하려면 뭔가 좀 걸러서 필터링이 좀 돼야 되는데 저분은 그냥 필터가 없는 사람이에요. 김학배 씨는 예? 입을 꼬매요. 입을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것만 안 하면 사실 크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이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좀 후회를 하고 있고 반성하고 캠프 와서는 욕설을 아예 안 하셨대요. 네, 와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위자료 부분은 이게 안 주고 안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혹시 아내분도 동의를 하시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제가 대리 입장에서 차려는 드리자면 사실 뭐 일단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지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반 협박식 하려고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을. 사실 뭐 아내분도 남편분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 나온 다른 남편분들에 비해서 좋은 남편이시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좀 게을르고요. 좋은 남편이시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 캠프의 특수성상 그런 것이지 정말 실제로 소송 진행되거나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잘 개선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자료는 이렇게 없는 걸 일단 정리해 보고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55시간의 캠프가 끝나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충분히 이혼 숙려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이혼을 선택하시면 어쩔 수 없이 협의 이혼 혹은 소송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린 결정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남편 김학배 씨는 아내 안혜림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근데 이 캠프에 참여하면서 저는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며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지금 생활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해서 하여튼 많이 뉘우치셨고. 자, 아내 안혜림 씨는 남편 김학배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나가 뒤지세요. 아, 진짜. 딸한테 맥 모델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직도 징징거리냐? 상황 파악이 1도 안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아내 안혜림 씨는 남편 김학배 씨와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씩. 아니요? 네. 아니요. 자, 뭐 이유는 저는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예. 주세요.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노력 많이 해주는 그 모습이 다시 또 이제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다른 남편들보다 아 이게 진짜 좋은 데네 이게. 이 기준이 확 떨어지네요. 1등 남편이잖아요. 1등 남편. 캠프 1등 남편이라고 좀 해주세요. 남편 사이의 비교는 이혼의 씨앗인데 이 커플은 남편 사이의 비교가 우리 김학벽 씨를 살렸네요. 다른 두 출연자가 바닥을 까는 바람에 살았지 보이지 않은 눈물이 되게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에 나오지 않고 안에 삭힐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면 아내 측부터 저희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들 앞에서 욕설을 하거나 부적절한 언어 쓰지 않기입니다. 네,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평상시에도 서로 존댓말 쓰기입니다. 아, 존댓말 쓰기요? 네. 서로 존댓말을 쓰면 아무래도 폭언이 좀 줄어들 것 같아서. 줄어들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존댓말을? 오빠 밥 먹었어요? 오빠 밥 먹었어요? 네. 이게 역효과인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좀 괜찮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가족 간에 이제 저는 그래도 허물 없이 지내는 게 더 좋지. 친근함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데. 예, 근데 그동안 너무 허물 없이 지내서 허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니까 좀 노력을 해봐요. 아이들 앞에서 그게 아이들한테 효과도 좋으니까. 예, 그 대신에 대신에. 중간 중간에 또 그 좀 편하게 말이 나올 수도 나올 있지 수도 하다가. 예. 그것까지는 좀 하다가 좀 나오는 것까지는 양해하더라도. 그 얘기를 한번 존댓말로 한번 해보세요. 그거 저한테. 예. 그 평일에도 안 되겠는데. 평상시에 이제 존댓말을 쓰다가 그 평상시대로 허물 없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지는 않으실런지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요? 요만 존댓말은? 붙여주세요. 우리 저 판사님 집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존댓말 하시나요? 요건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요. 저희도 그냥 극렬하게 싸우다가 안 싸운 방법이 있을 때는 존댓말 하면은 싸움의 수위가 내려가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다시 밥 먹었어요 하고 얘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는 그렇게 존칭을 쓰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불편하다고 안 한다는 건 내 마음을 접었다 폈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너무 부자스럽대.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물어보세요. 그것도 못한다.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까 말고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오늘 까체가 말고 요체로 쓰셔야지. 예. 군대 선임도 아니고. 자. 밥 먹었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되게 잘하시네요. 아내분은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참고 잘했습니다. 부드럽게 저 잘하시네요. 요청사항은 끝났습니다. 네. 그럼 남편분 요청사항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하나인데. 하나요? 네, 하나예요. 온리원. 뭐 알잖아요. 뭐 모르는 아시잖아요. 척해요. 예상하시는 거. 하나밖에 뭐 더 있어요, 저 사람. 그 남편분이 원하는 건 부부관계. 부부관계 최소 1회 이상. 지금 아프신 상황이니까 그거는 남편이 당연히 고려한다. 그래서 완치하고 나면 최소 1회 이상의 부부관계를 원한다. 최대는 4회까지만. 남편도 5회까지는 좀 힘들다. 그래서 4회까지만. 제가 예전에 한참 컨디션이 좋고 이제 둘이 속궁합이 잘 맞을 때 주 3회까지 요구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힘들어했거든요. 저 그거는 웃기려고 한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자기가 세 보이고 싶었다거나 그거는 이제 그 사람도 무리가 있어요, 솔직히. 어떠십니까? 요거는 지금은 아니고요. 네. 병이 좀 다 나으시고 몸이 괜찮아지시면. 근데 요게 이제 완치 이후에 이제 조건을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이제 완치 전이라도 또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완치 전에는 좀 자제합시다. 자제하죠. 인간적으로. 당연히 자제하는데 혹시 아내분이 혹시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아내분이 원할 때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그렇죠? 제가 저분하고 제가 얘기해봤잖아요. 얼마든지 본인이 그렇게 해줄 요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있으시네, 그럼. 있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있으신 분이고 그러나
그런데 이제 이유는 지금 걱정이 본인이 몸이 안 좋으시고 조금은 할 필요가 없네 그럼. 괜찮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막 그냥 막 조르고 이러지 않으면 아마 아내가 보고 남편이 또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대충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면 아내가 알아서 하실 분인데 그냥 아프대는데 막 조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지. 좀 가만히 있어봐야 아내가 알아서 남편을 좋아하는 만큼 저 할 테니까 좀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분도 먼저 하고 싶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사인을 주는 거. 전에 하던 사인으로 할게요. 그럼. 전에 하던 사인 뭔데요? 손바닥을 그었나 봐. 아 손을 긋는. 그런 게 이미 있었나 봐요. 그럼 애가 엄마 이거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잘 거는 해결됐네. 좀 지금 일단 우리 모두가 진짜 안혜림 씨의 완쾌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바라는 것도 말 같지도 없어요.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은 없어요. 이 위기를 그냥 같이 극복하자는 게 남편의 마음이고. 네, 이렇게 잘 됐는데요. 그래도 오늘 두 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잠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고 제 가정을 이제 행복하게 잘 지키고 싶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혜림 씨. 네. 제가 잠자리를 못 한다고 해서 오빠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너무 빨리 예전으로 돌아와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혜림 씨, 제가 그간 너무 못났었고 변했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죄에 올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받아들이오며 소인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처럼 어색하지만 최대한 존댓말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옵니다. 사랑하고 또 고맙습니다. 포인트는 좋을 경우는 하고 잘하셨어요. 자 이상으로 김학배 안혜림 부부의 최종 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